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08화 심층 분석 및 해외 최신 네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원피스 1008화에서 상당히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모노스케는 야마토의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루피를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루피는 현재 상당히 약해져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넘치는군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분명 야마토가 알려주거나 야마토가 능력을 사용한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네타는 모모노스케의 견문세계 폐기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이어받은 베가펑크의 실패작 인공 악마의 열매를 복용한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의 견문세계 폐기가 발동된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모모노스케의 숨겨진 능력의 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핫하기 때문에 연관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카이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위에서 모모노스케는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피스 내에서 쌍둥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텔레파시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이용해서 열매를 만들었다고 하나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다가 요즘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럴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지니샤의 시각적인 공유인데요. 과거 모모노스케의 머릿속에 지니샤의 눈으로 인해서 시각적 공유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의 케이스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바로 지니샤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너무 영적인 존재의 역할에 기대기 때문에 이 네타는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모모노스케는 어떻게 루피의 상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피스 1008화에서 모모노스케가 했던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기운이 넘치는군 이 대목에서 저는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새로운 기어 시리즈 또는 열매각성의 기대감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다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거든요. 저 역시 1008화에서 로가 사왕 2명이 붙어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에서 1009화에서 로가 카이도와 빅맘이 떨어질 것이라는 떡밥과 네타를 추측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대사가 오다가 주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오로치의 생존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로치가 카이도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베어서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오로치는 문틈 뒤에서 비열한 눈빛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로치는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과거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오로치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영상에서도 가볍게 다루긴 했는데 이번에 돌고 있는 네타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네타죠. 오로치는 머리가 8개가 있는 괴물입니다. 야마타노 오로치의 설화죠. 일본 신화에 나오는 꼬리와 머리가 8개 달린 동물입니다. 이 신화는 일본의 정치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 서기와 일본 정치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기에는 야마토 조정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머리 한 개만을 잘라서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로치가 목이 베었을 때는 변신 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네타를 반박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신 후에는 머리 한 개만을 잘라서는 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변신 전에는 저도 의문이네요. 두 번째 가설은 그때 죽은 오로치는 가짜였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작화에서 보면 실제 오로치의 이빨의 개수와 죽은 오로치의 이빨의 개수가 다릅니다. 물론 이게 작화 실수였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오다는 그림과 설정 작화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후크로쿠주의 둔갑술이라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겁이 많고 비열한 오로치의 성격상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자야구 남자들과의 전투까지도 이어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흑한 오로치와 기나긴 악연을 후련하게 끊어버리는 장면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흑한 오로치는 카이도에게 배신당한 자기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흑한 오로치는 카이도의 강력함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카이도를 당황하게 만들 만한 어떤 것을 준비해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비극이 벌어질 것이 뻔한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만약 진짜 오로치가 카이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대반전이 일어난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타는 루피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피스 1008화 마지막 장면 즈음 루피는 아군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혼자서 나름 긍정적인 상태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루피의 상황은 기어 포스 상태에서 폐기 소모로 이제 막 전투 가능한 상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카이도는 루피와 루피 일행들의 공격에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이도는 기본 인간형의 모습보다 피지컬이 더 강해졌죠. 즉 공격력과 방어력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루피 일행들은 처음보다 더 전투력이 떨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한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루피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지옥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아무리 루피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는 하나 너무 막연하고 무리수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루피는 원피스의 주인공이고 카이도를 이기지 못하면 원피스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명 이깁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루피가 이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왕 중 한 명을 떼어 놓는다고 해도 결국 메인은 카이도입니다. 카이도를 이겨야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전투는 오니가시마가 와노쿠니 꼬치 도읍에 안착한 후 제대로 된 양상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루피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호기로운 패기 하나뿐입니다.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변수 중 하나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어라든지 열매각성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새로운 전투 요원의 추가적인 투입입니다. 오니가시마가 공중에 있을 때는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오니가시마가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천하제일무도회가 열리는 거죠. 뭐 어떤 세력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참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다가 직접 언급을 했던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정상결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었죠. 아무튼 그 세력이 현재 카이도의 전투력을 깎아줘야 루피가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밀짚모자 산하해적단이 등장해서 오랜만에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전 네타를 정말 좋아하는 게 해군과 샹크스, 검은 수염 등등 떡밥 이상당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설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정상결전을 뛰어넘는 스케일이 될 것 같네요. 루피가 지금 당장 신기술을 선보이며 카이도와 전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스토리 진행상 조금 빠른 느낌이 있죠. 아직 전투가 절정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스토리 진행상 매끄러움이나 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일단 위에서 언급한 대규모의 아군 부대의 참전은 필수가 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원피스 1009화에서 당장이라도 루피의 비장 이무기나 카이도의 강력한 한방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순순히 오다가 보여줄지 다시 의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흑타노로치와 아카자야구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